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이슈를 살펴보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15번째 시간인 오늘은 팬데믹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일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사람들이 제대로 다 말리지 못한 머리카락을 털며 전철을 향해 뛰던 모습이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집보다 더 많이 머물러야 할 곳으로 당연시되던 공간인 소위 사무실이 일상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지금 우리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이었던가요? 즐겨 읽던 미국의 한 주간지 타이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Farewell BC, Welcome AD. 여기서 BC는 Before Coronavirus고 AD는 After Domestication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제목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잘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그 뒤에 따라붙은 이 domestication이란 말이 영 찝찝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홈피스나 재택근무와 같은 근사한 개념을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삶의 공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몹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을 넘어서 해가 바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그 단어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야생동물처럼 전 세계를 자유로이 오가던 70억 인구는 코로나에 의해 놀랍도록 빨리 실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산업혁명과 맞먹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산업사회가 태동한 19세기에서 20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와서 거대한 건물 속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와 거의 맞먹는 막대한 대사회 변혁이죠. 트위터는 모든 직원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아예 직장 문화를 바꿨고요. 페이스북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가는 데는 20-30년이 걸렸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데는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인류사의 또 다른 기원전 BC 그리고 기원 후 AD의 분기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에 있는 사람은 룸펜이었습니다. 사회에 합류하는 데 실패한 낙오자였습니다. 그래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며 사무실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 이런 비난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회의는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일상의 대화가 갖는 친밀감과 자유스러운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한 즉흥적인 발언도 전달이 늦습니다. 같은 농담을 해도 이전처럼 신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동안 샘처럼 솟아나던 창의력에도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직장 생활이 BC 시대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을 사무실에 모으려고 애를 썼던 고용주들조차도 지금의 변화 속에 뜻하지 않은 달콤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의 비싼 건물을 임대해야 했고요. 사무용 가구와 수많은 컴퓨터, 그리고 청소와 전기료,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과 식사 비용까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고용주들은 사무실과 공과금과 그리고 음식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비즈니스와 재택근무는 고용주나 노동자 양쪽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우선 주 5일제가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9 to 5라는 말도, 주말이라는 말도 굳이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직장인들은 그들이 원할 때 일하고 쉴 수 있으며 회사에는 화상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고화질의 커다란 모니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고용주들이 더 이상 시내 한복판에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듯이 직장인들도 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어져서 교회나 작은 소도시에 그림 같은 집을 찾아 떠나는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최고의 경영 전문 대학교인 리딩 대학교의 헨리 비즈니스 스쿨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일제가 좋을까 나쁠까?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주 4일 근무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가 78%,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다가 70%, 병가도 줄었다가 62%라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 4일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일을 하는 동안에만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참가한 직원들의 40%가 하루 더 쉬는 동안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전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낼 수 있었다고 답했고요. 주 4일 근무 조건이 회사를 선택할 때 아주 영향력 있는 근무 조건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무려 72%나 됐습니다. 특히 워라밸에 관심이 많은 Z세대의 67%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 보고서는 직장인들의 운전 거리가 일주일에 5억 5,780만 마일이나 줄어서요. 탄소 배출량과 교통체 등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미국 모건 스탠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회사의 경우에 빨라도 4월 아니면 6월에야 사무실이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리서치 및 자문 회사인 가트너의 분석가 브라이언 크룹에 따르면 많은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반겼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일을 한다는 사실이 신기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재택근무의 매력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 직장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택근무와 함께 코로나로부터 멀어진 만큼 육아와 가사의 스트레스가 가까워졌습니다. 젊은 아빠들은 어린 자녀들과 24시간 함께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남편은 아내와 번갈아가며 자녀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요. 밤이면 아이들을 재우느라 파김치가 되어서야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46개국의 재택근무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남성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육아와 조리 등 가사노동과 본인의 일이 겹쳐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다고 해도 최소 1년 이상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완전한 개인의 자유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동료가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이 그리워하는 사무실은 어쩌면 공간 그 이상의 것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회로부터 격리된 직장인들의 문제와 관련돼서 주목받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인 티파니 필드 교수는 마이애미 대학 의과대학에서 접촉에 관한 전문 연구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필드 교수는 사람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것 중 하나가 피부의 배고픔, 즉 피부 결핍증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이 사무실을 그리워하는 마음속에도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접촉의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주고받는 악수, 토닥거림,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매일 만나는 주인의 환대와 동료가 내미는 한 잔의 커피 같은 것이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밀라노 비코카 대학의 심리생물학자인 알베르토 갤러스 교수는 특정 압력과 속도로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 즉 접촉은 피부의 전용 신경 섬유를 활성화시켜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포함한 호르몬의 칵테일이 분비되어 불안감을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그 모든 행복의 조건으로부터 차단되고 장기간 격리당한 직장인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선 빠르게 개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인들은 두 부류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일 중독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류이든 공통적으로 이전보다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높은 보수의 직장, 보다 나은 환경의 직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일 중독이면서 회사의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터를 찾아 이동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 있고 헌신적인 직장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무실은
이전에 다니던 사무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두가 장기간 재택근무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빚어낸 결과이며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쇼크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이 고민할 문제는 언제 다시 직원들을 사무실로 오게 할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다시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랜 재택근무로 지쳐가고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료들과 접촉과 소통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력난 쇼크를 피하는 길이자 많은 인재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감사합니다.